야담 이야기. 효행 때문에 부자가 된 수절과부와 두 아들. 경상도의 깊은 산골에 어머니와 마음씨 착한 아들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하루 끼니를 걱정할 만큼 이들의 처지는 공공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이면 산을 내려가 다른 집에서 품을 팔며 겨우겨우 끼니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은 울먹이며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병을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사를 책임질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일어나야 하는데 미안하구나. 라고 말하니 장남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집안의 장남은 아픈 어머니와 동생을 위해 산 너머 친척집으로 밥동량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를 잘 보살피고 있어야 한다. 장남은 동생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생은 형에게 어머니는 자기가 잘 돌보겠다고 말하며 형에게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지나서 가까스로 친척집에 도착했습니다. 계십니까? 라며 친척집 문 앞에서 부르니 친척 어르신은 찾아온 장남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나, 어쩐 일로 먼 이곳까지 왔니? 장남은 집안의 사정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우선은 날이 차니 안으로 들어오려무나. 친척 어른은 장남을 방으로 안내하고는 따뜻한 밥상을 내어주었습니다. 어서 먹지 않고 왜? 장남은 밥상을 보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서 굶고 있을 어머니와 동생이 걱정되어 그럽니다. 걱정 말거라. 내가 밥을 챙겨줄 것이니 먼저 배부터 채우는 게 좋겠구나. 라고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남은 친척 어르신의 대답을 듣고 나서야 기다렸다는 듯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허겁지겁 배불리 밥을 먹은 장남은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장남은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약속한 대로 밥을 챙겨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제게 주실 밥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으신 겁니까? 얘야 미안하구나. 장남은 의아해하며 친척 어르신을 바라보며 무슨 말씀이십니까? 친척 어르신은 안채에 밥이 다 떨어져서 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미안하구나. 다른 집으로 가봐야겠구나. 장남은 혼자서 배불리 먹은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주변의 다른 집을 찾아가 밥동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집도 선뜻 먹을 것을 내어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 같이 돌아오는 대답은 다른 집으로 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도 먹을 것을 얻지 못한 장남은 동생과 어머니가 걱정되어 우선은 집으로 돌아가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장남은 강을 건너 터덜터덜 힘없이 산마루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올 때는 보이지 않던 큼지막한 도로박이 눈에 띄었습니다. 도로박의 크기를 보니 밥 2공기는 좋게 들어갈 듯 보였습니다. 그냥 돌아갈 수는 없다. 장남은 결심이 섰는지 호박 안을 파내고는 입에다가 손을 넣었습니다. 자신이 먹은 밥을 토해서라도 동생과 어머니의 끼니를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박 안으로 헛구역질을 하는 장남의 입에서는 밥알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도로박 안으로 밥알이 떨어지고 나서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밥알이 늘어나는가 싶더니 호박 안에 밥알이 가득 들어차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남은 이 신기한 호박을 앞에다가 두고 절을 하고 하늘을 향해 몇 번이고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장남은 도로박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라고 말하니 동생은 맨발로 뛰어나와 형을 맞이했습니다. 먹을 것은 구한 것입니까? 라며 다급하게 형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형이 웃으면서 말하는데 방으로 들어가자꾸나. 장남은 누워있는 어머니와 동생에게 도로박 안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호박 안에 들어있는 밥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어머니와 동생이 허겁지겁 열심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양이 얼마나 많은지
두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장남은 안이 비어있는 호박을 보며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독에 남아있는 쌀 한 톨을 호박에 넣어보자 싶었습니다. 쌀 한 톨을 호박에 넣자 그 안에 쌀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깜짝 놀래며 장남에게 이건 어디서 났냐고 물으니 장남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형에게 우리 그럼 이 쌀을 시장에 내다 팔면 어떻겠냐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형은 그거 좋은 생각이라며 호박에 쌀 한 톨씩 넣어 쌀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팔 정도의 쌀을 만들어서 장남은 그 다음 날부터 장으로 나가 호박에서 만들어진 쌀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판 돈으로 어머니 약도 다려드리고 끼니도 배불리 챙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장남의 효성 덕분인지 어머니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을 되찾아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쌀을 부지런히 내다 팔던 장남은 문득 호박에 엽전을 넣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장남이 생각했던 대로 엽전을 넣자 호박 안에 돈으로 가득 들어찼습니다. 호박에서 만들어진 돈으로 세 식구는 튼튼한 기와집도 사고 노비도 들여 호의호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동생이 장가를 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장남은 동생에게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돈을 내어주었지만 동생은 만족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호박에 욕심을 갖고 있던 동생과 장남의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호박을 차지하겠다고 욕심을 부렸고 이를 내줄 수 없는 장남과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를 아껴주던 형제 사이는 급격히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형제가 싸우는 모습이 안타까웠던 어머니는 한 가지 묘책을 내놓았습니다. 도로박을 산에서 굴린 다음에 먼저 찾아내는 사람이 갖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머니의 제안을 형제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는 산 중턱에서 도로박을 굴렸습니다. 장남과 동생은 굴러내려간 호박을 찾기 위해 산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찾기 시작한 호박은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도로박을 찾아봤지만 도무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한 달 넘게 형제는 도로박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결국 형제는 도로박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동생은 집안의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 장가를 들게 되었고 형제는 서로의 욕심을 뉘우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는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라고 말하니 장남은 무슨 일이길래 우리 둘을 불렀습니까? 라고 하니 어머니는 보자기를 갖고 오더니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보자기 안에 도로박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이 도로박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 보고 마음 아팠단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한 것이야. 실은 내가 굴린 건 이 호박이 아니라 다른 호박이었단다. 그래서 그나마 너희 둘이 이렇게 다시 잘 지내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 호박을 꺼낸 이유는 이제 너희 둘은 이 호박을 잘 사용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 돕는 일로 평생을 살았으면 한다. 필시 이 호박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라고 말하니 아들 둘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동생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랬다며 자책을 했습니다. 그러자 형은 괜찮다며 우리 앞으로 어머니의 뜻대로 평생 남을 위해 살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안심을 하셨는지 호박을 내주었습니다. 이후 두 아들은 도로박을 사용하여 주변 이웃뿐만 아니라 먼 이웃까지 찾아가며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역시 심성이 고운 분이셨네요. 그래서 두 아들들도 착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욕심이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얻고 싶고 이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라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두 아들에게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베풀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외국에서 60 이상 노인들에게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냐고 물었는데 절반 이상이 베풀면서 사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베풀면서 평생 행복하게 사세요. 저도 그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